자, 여러분 아주 그냥 안녕한 하루를 보내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XRP 1달러를 넘어서서 1달러 위에서 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같은 경우는 여기저기 좀 제가 영상을 만든 후에 바뀐 부분이 있어가지고 짜집기를 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어색한 부분이 있어도 양해를 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아무튼 다시 XRP 차트로 돌아와가지고 1달러를 뚫었었다가 비트코인이 잠깐 엎어질 때 쭉 내렸었다가 다시 한번 1달러 위로 올라온 XRP, 지금 불 페넌트를 그리면서 위를 상향 돌파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키 XBT라는 분석가도 가지아를 외치고 있는 모습이 목격이 또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XRP가 만약에 올라간다라고 치면은 이제 다음 저항은 어디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어제 XRP 1달러 근방을 예측을 했었던 360 트레이더 같은 경우는 지금 선을 많이 그어놨죠. 중요 선들을 그어놨는데 딱 여기 저항, 그가 예측했었던 저항에 맞고 지금 XRP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저항으로는 아무래도 1달러 15센트, 1달러 24센트, 1달러 62센트 등등이 있겠습니다. 자, 그 위로는 2달러 20센트의 추세 저항이 하나 있기는 하나, 뭐 1달러 위에서 안착도 못했는데 거기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겠죠. 자, 일단은 XRP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조정을 받게 된다라면 일봉 지지선인 79센트, 80센트까지도 내릴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만에 하나라도 저항을 뚫는다, 계속해서 상승한다 치면은 여기 있는 이 차트를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으로 이 정도까지 많이 오른 후에 조정이 오게 되면은 대략 몇 주 정도 조정을 받게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께서 최근에 급상승했었던 알트코인들, 이더리움부터 시작해가지고 BNB 저번에 처음으로 300달러 뚫었을 때, 그리고 에이다가 1달러 뚫었을 때, BAT 역시 1달러를 뚫었을 때 다시 에너지를 모을 때까지 몇 주가량이 걸렸던 것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일단 일반적이기는 한데 가능성은 있지만은 항상 100% 확신은 할 수가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참고로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XRP의 부활이라고 해야 될까요? XRP의 급상승과 함께 인기가 갑자기 높아져 버린 XRP. 최근에 암호화폐 거래가 금지됐다라고 소문이 났었던 나이지리아에서도 어떻게 하면 XRP를 살 수 있는가라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은행권에서 이 암호화폐 관련된 거래를 금지한 것은 아니고 나이지리아 중앙은행 측에서는 은행 시스템이 이 암호화폐에 관련된 사업이나 거래를 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하면서 은행 시스템을 통해서 암호화폐 거래 및 사업을 하는 것을 일단 전면적으로 막아놓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XRP를 매수하는 것은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힘들 것이고 아마 비트코인을 통해서 돌아가지고 수합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뭐 겨우 1달러를 찍었기 때문에 갈 길이 멉니다. 일단 이전 고점 3달러까지는 갈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희망을 한번 가져보네요. 그리고 XRP가 상승하는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만약에 CNBC에서 XRP 사는 법을 가르친다, 그러면 그때는 좀 경계를 해야 되지 않나. 언제나 고점에서 개미들을 꼬드기는 이 사악한 CNBC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CNBC에서 비슷한 소식을 내보낸다, 그러면은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소송이 어쩌면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작은 단서 하나가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자,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 제레미 호건이 이야기합니다. SEC 같은 경우 2016년 공식 문서에 리플사를 디지털 화폐 회사로 표기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공식 문서에 스스로 디지털 화폐 회사라고 표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안면을 몰수하면서 등록되지 않은 불법 증권을 팔았다라고 소송을 걸었는데, 이런 것을 봤을 때 SEC는 앞으로 디지털 화폐 회사가 어째서 갑자기 디지털 증권 회사로 바뀌었는지 판사에게 분명히 해명해야 할 것이다 라고 지적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2016년까지만 해도 SEC가 XRP나 리플사를 건들 마음이 별로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번 소송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장 의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8년 동안 뭐하고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소송을 거느냐, 8년 동안 뭐하고 있었느냐가 아니라 이 8년 중에 절반은, 최소한 절반은 XRP를 건들 마음이 없었다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머지 4년 안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XRP에 적대적으로 SEC가 변하는 것인가? 저희들이 정확한 이유까지는 세세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정권 바뀌는 것에 대해서 이제 화색을 표했었던 리플사와 빵형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어느 정도는 그쪽으로 꼬여가지고 연결이 좀 되어 있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과연 SEC는 이 부분에 대해서 판사에게 어떻게 해명을 할까요? 알바한테 타이핑을 시켰는데 알바가 실수했다라고 할까요? 괜히 SEC 떠나기 전에 리플사한테 소송을 건 제이 클레이튼, 그 외 리더십들 때문에 남아있는 SEC 변호사들만 난감한 상황에 부딪히고 있는 것은 아닌가? XRP가 기세를 타고 있는 지금 만약에 이 소송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면 더욱더 높게 가격이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굉장히 좀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덧붙여서 방금 업데이트된 따끈따끈한 소식이 있는데요. 오늘 소송 관련된 청문회가 있었는데 이 청문회에서 판사가 리플사가 전에 요청을 했었던 것, SEC에서 내부적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해서 회의한 사항들을 공개하라는 요청을 했었는데요. 그 요청을 승낙해가지고 조만간에 SEC 측에 해당 정보들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많은 사람들은 오늘 있었던 청문회 같은 경우는 리플사의 승리였다라고 자축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졌었는데요. 자, 이 흐름을 봤을 때 갈수록 리플사에게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여기에 더 나아가서 존 이 디튼 변호사가 이야기하기를 중요한 점을 발견했다. SEC 변호사가 이야기하기를 리플사에서 저번 주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XRP 외에도 다른 디지털 자산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묻기 위해서 제이 클레이튼에 대한 소환장을 발부했다라고 합니다. 이 새끼가 이 똥만 싸지르고 도망가려고 한 것을 이제 잡아오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두고 변호사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리플사가 정말 좋은 판단을 내렸다, 좋은 요구를 했다라는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은 제이 클레이튼의 부정부패도 드러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드러나도 깜빵은 안 가지 싶습니다. 워낙 백이 많아갖고. 자, 아무튼 이번 소송에 대해서 존 이 디튼 변호사는 또 덧붙이기를 이 넷번 판사와 토레스 판사, 이 사건을 담당한 판사들이 매우 공정하고 똑똑한 인물들이다. 리플사와 XRP 커뮤니티에게 행운이 아닐 수 없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XRP 가격 움직임도 그렇고 계속해서 쭉쭉 이대로만 갈 수 있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편 최근에 또 코인베이스로 대량의 XRP가 이동하는 모습이 보여지기도 했었는데요. 그와 동시에 코인베이스에서 XRP 재상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루머가 또 돌고 있는 가운데, 그 반면에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는 XRP가 빠진 디지털 라지캡 펀드에 체인링크를 교체시켜가지고 집어넣었다라고 합니다. 자, 과연 언젠가 그레이스케일에서 다시 한번 XRP를 취급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날이 부디 빨리 찾아올 수 있기를 바라보고, 자, 그 다음에는 XRP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소식은 아닙니다만 플레어 네트워크 아직도 출시는 좀 안 됐지만은 일단 출시가 되게 된다라면은 스테이킹 풀, 디파이 등등 여러가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 해가지고 플레어 네트워크가 일단 출시가 되게 된다라면은 여기에 NFT 토큰들을 발행할 수 있는 기술적 프레임워크 역시 이번에 갖춰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제공하는 회사 이름은 스파클즈라고 합니다. 팀 스파클즈의 힘을 받아가지고 플레어 네트워크도 NFT 가지하라 외치고 있는데요. 그 전에 네트워크 좀 출시 좀 해라. 에어드랍 기다리는 사람들 목 빠지겠다. 자, 아무튼 이런 소식이 또 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찌라시의 왕이라고 볼 수 있는 곰탱이가 갑자기 트윗을 남기면서 오늘 정말 좋은 날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가격 떨어질 때는 짱 박혀 있다가 1달러 잠깐 터치하니까 기어 나와가지고 아이고 기분 좋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능글 맞은 곰탱이.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전에 올렸었던 그 그림 있죠. 그 그림에 한 곳을 이렇게 오려가지고 올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 6 그리고 46이 아니라 4, 6 그리고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사인을 보내는 듯한 두 명의 양아치의 그림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여기 손가락 3개에서 6, 그리고 손가락 4개 4. 혹시 이거 464? 이 곰탱이의 464들인가? 자, 아무튼 이것을 풀이하는 사람들의 이제 의견도 약간 있긴 한데요. 뭐 그렇게 공유할 만한 기발한 해석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게 있었다라고 말씀만 드릴 수가 있겠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 곰탱이의 그림 및 게시글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소식들 간략하게 한 번씩 돌아봤는데요. 그나마 XRP가 좀 올라줘가지고 정말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유가 되시는 분들께서는 토마토밭의 물주기 광고 영상 시청을 통해 부탁을 드리며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